안녕하십니까. 생명마루 한의원 신림점 원장 노도환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일정 기간 경과하여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상 증상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고 직후 발생하는 증상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환자가 주관적 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경우로 엑스레이나 MRI 등의 진단기기, 이학적 검사로는 정상이지만 근골격계의 통증과 저림 등의 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지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동반되면 심리적 충격으로 과민 상태가 나타나 불면증, 집중력 감퇴,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과적 증상 외에도 교통사고 후에 두통, 구역, 소화장애, 어지럼, 식욕부진, 피로감 등의 내과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낙상, 낙마, 타박, 어혈, 골절 같은 범주로 이전부터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추돌, 충돌, 전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뒷부분을 추돌당하게 되면 목과 턱관절, 허리 부분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허리 부분에 주간판 탈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육 조직과 연 조직이 과도하게 신장되면서 작은 모세혈관들이 출혈이 되거나 울혈, 붓거나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근육 조직이 파열되거나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뼈가 탈골되거나 골절 이런 걸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시간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나 뒷목이 뻐거나 허리 통증 등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어혈 증상으로 보는데요. 어혈이란 쉽게 말해 피가 뭉쳐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강한 타격과 급격한 쇼크로 인해 원활하게 순환되던 체액들이 엉그러지거나 뭉쳐져서 잘 순환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혈은 덩어리가 져서 가슴이나 심장, 뇌 등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경락이나 혈액의 흐름을 막아서 병증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혈로 인해서 근육과 인대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못해서 굳어진다든지 순환이 안 되고 운동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골격계라든지 이런 데에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정신적인 증상이나 내과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골격계 증상을 보면 전신에 통증이 있고 낮보다 밤에 더 아프고 날씨가 차갑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더 심해지는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좌우로 전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온다든지 가만히 있거나 허리를 움직일 때 일어날 때 허리나 다리로 어깨 등에 결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진단기기를 찍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런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뛰고 자주 놀라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차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과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 음식이 삼킬 때 답답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 토할 것 같다,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자꾸 눕고만 싶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는 한방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의 증상은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라든지 내과적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엑스레이나 MRI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특히 물리치료만으로는 특별하게 나타나기가 좀 힘들고 신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한다거나 어혈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치료가 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침치료나 부항, 약침,
봉침, 추나요법, 한약 등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침이나 부항 치료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항 치료는 교통사고에서 어혈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치료 역시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통증을 잡으면서 순환을 시키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가장 필수적인 우리 한방 치료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면역력이라든지 자율신경 계통 해소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어혈의 제거 그리고 몸의 회복 이런 부분들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진찰을 통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은 몸의 구조적인 불편을 바로잡아서 질병과 통증을 회복하는 것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수기요법으로 직접 경락과 경건을 자극하여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추나요법은 매우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몸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받이를 90도 수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편한 운전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약간 누워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약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더불어 충돌 시 안전벨트와 시트 사이로 몸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트는 항상 90도 수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벨트 또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바로 세운 후에는 엉덩이와 허리를 시트에 밀착하도록 앉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의자 간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좌석과 운전대와의 간격 조절입니다. 핸들 위치를 조작하여 간격을 조절해야 할지 좌석을 조작해서 간격을 조절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페달 조작을 위해 좌석을 먼저 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이유는 발을 쭉 편 상태에서 긴급시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돌 시 무릎에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해 충격이 척추, 몸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구부려 핸들 쪽으로 붙게 되면 에어백이 터질 때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차량 전면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해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트벨트 착용입니다. 역시 올바른 운전 습관의 마무리는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수단이죠. 안전벨트가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이 터질 경우 운전자는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드레스트 포지션인데요. 위치는 기 뒤에 헤드레스트 중앙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낮으면 헤드레스트가 목에 뒤로 젖혀짐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